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예, 여름 휴가는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한참 여름 휴가를 앞두면 사람들이 이제 해변에서 좋은 몸으로 수영복 이런 거 입으려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모습,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찍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 그게 서로 연인 관계였거나 아니면 서로 썸을 타는 관계였거나 그런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몸을 이제 촬영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서로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동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범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동의를 받아서 사진을 촬영했지만 그걸 이제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그다음에 관계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어떤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 범죄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그 성폭행 처벌법에서 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있습니다. 과연 그 협박죄의 그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저도 변호사로 한 20년 정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변호사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성범죄 사건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걸 그때 변호사 하면서 처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야 변호사가 20년 되다 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제가 변호사 할 때는 성범죄가 친고죄 이런 거였고, 그래서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 법률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도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은 친고죄 이런 거는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의 그 나체 같은 걸 가지고서 이용한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신체가 촬영된 거에 대해서 그 신체 촬영된 사람, 아마 피해자겠죠. 그 피해자는 꼭 여성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남성의 노출 사진? 저는 여성의 노출 사진보다는 남성의 노출 사진을 재판하면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남자의 그 노출 사진이 여자가 남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보통 여자가 그걸 남자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외의 장소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웠는데 이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복구돼가지고 전 남자친구들의 사진, 신체 사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누군지 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 그런 정도로 됐지, 남자분이 그러한 자신의 몸이 이제 찍은 사진 같은 거나 아니면 영상물 자체가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주로 이제 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은 자기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극도의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본인의 신체 사진이 외부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죠. 이제 연인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 그게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그냥 형법상의 협박죄로 됐지만, 지금은 촬영물이나 아니면 복제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조금 더 처벌을 강화시켜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동의 없이
나의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동의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고, 동의하고 촬영했지만 그게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면 그것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사안은 어떤 거였냐면, 이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성기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한테 그 성기 사진을 너 나의 남편한테 뿌리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이 남자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래, 그거 촬영한 건 맞다. 그랬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그걸 가지고서는 남편한테 보낸다고 협박을 할 때는 이미 내가 그 사진 삭제에 대해 있어서 나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한테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의 대상물, 그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유죄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진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걸 본인이 삭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협박 당시에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어떠한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도 그 촬영물을 가지고서는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면 일반 형법상의 그 협박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콘텐츠를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연락처 남겨놨죠? 그 부분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